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다들 들으셨겠지만은 FA 한현희 선수가 고향팀인 롯데자이언츠로 오게 됐고요. 3년 더하기 1년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뭐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은 한 번 더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그에 대한 배영수 코치의 코멘트도 약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왜 한현희 선수를 데리고 왔을까, 그 다음에 한현희 선수가 필요한 영임이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오늘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계약 내용을 먼저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이게 3 플러스 1년, 그러니까 최대 4년 최대 40억 원 계약인데, 사실 보장된 기간과 금액은 3년 18억입니다. 네. 보장된 계약 기간 3년에 계약금 3년에 보장 연봉 15억이니까 3년 18억이 이제 기본 보장액이고, 그리고 이제 옵션을 다 달성할 경우에 1년 최대 이제 4년에 40억까지, 그러니까 더하기 1년과 그리고 금액이 더하기 22억이 이제 옵션으로 걸려 있는 건데, 선수가 최초 세 시즌 동안 구단이 설정한 개인 성적을 달성할 경우 2026년 옵트아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네, 그러니까 옵션을 달성을 할 경우에 한현희 선수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1년을 더 하고 이제 그 1년을 더 활동을 롯데에서 있을지, 아니면 옵트아웃, 그러니까 다시 FA로 풀릴지를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현희 선수도 사실 보장 금액이 많은 편은 아닌데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구단 입장에서는 또 옵션 비중이 사실 훨씬 더 높은 계약이에요. 네, 보장액이 18억이고 옵션이 22억이니까 일단은 한현희 선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금 물음표 부분들을 옵션으로 해서 좀 안전장치를 함과 동시에, 그리고 이제 옵션을 달성할 경우에 업투아웃을 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이제 3년을 채우고 났을 때 뭐 잘했으면은 우리 팀과 같이 남으면은 이제 좋은 선발 투수를 확보한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잘 못하면 우리 팀이 그 4년째 계약 플러스 계약을 발동 안 하면 그만이고, 만약에 잘했는데 한현희 선수가 더 다른 대우나 다른 팀 이적을 하기 위해서 옵트아웃으로 나가도 사실 3년 동안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발 투수를 활용한 게 되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선수나 팀이나 잘 계산을 해가지고 뭐 합리적인 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한현희 선수 하면 역시 그 한돈이라는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몸무게 문제로 항상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사진만 봤을 때는 대단히 살이 많이 뺀 모습이에요. 얼굴이 많이 살이 빠진 모습이고, 일단 시즌 종료 후에 9kg 정도 감량을 했다고 하고 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동기부여나 좀 잘해야겠다는 그런 의지, 그 다음에 좀 사실 한현희 선수가 조금 그 저평가를 받았던 것이 93년생 만 30세 선발이 가능한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보여준 것이 많은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가 없었던 건 일단은 워크의식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선수의 능력 외적인 그런 사생활적인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사실 저평가를 받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고향 팀으로 왔고 결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보완되지 않을까라 하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제구력, 무브먼트, 그 다음 선발과 불펜으로 활약한 모습 등등 보여준 모습은 사실 이 만 30세에 풀리는 선발이 가능한 투수 자원으로서 가 잘 없어요. 이 정도 자원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선발이 가능한 자원, 특히 보여준 게 있는 선발의 투수자는 데리고 오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쪽이긴 해요. 그래서 한현희 선수는 통산 416경기에서 65승 43패 8세이브 105홀드를 기록을 했고요. 조금 더 이제 성적을 보면은 WAR이 16.35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416경기에 출장해서 116경기를 선발로 출장을 했고요. 네, 65승 43패 8세이브 105홀드 기록했고 971.1이닝 투구해가지고 보면은 삼진을 777개, 그 다음에 보이넷을 296개, 그다음 고의 사구 4개, 몸에 맞는 볼 108개를 기록을 했어요. 사실 몸에 맞는 볼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아무래도 이게 사이드암 투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기록을 통산 동안 보유를 했고, 통산 ERA 플러스는 107.8, FIP 플러스는 103.3, 그 다음에
통산 방어율 평균 자책이 4.26, FIP 수비 무관 평균 자책이 4.42예요. 역시 이 히어로즈의 수비가 항상 단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통산 FIP가 더 평균 자책보다 조금 더 높죠. 네. 그리고 뭐 성적은 다 천천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V펜으로 사실 데뷔 1년, 2년 차 그리고 3년 차까지는 아주 뭐 엄청나게 훌륭한 그런 성적을 찍어주다가 2015년 4년 차부터 이제 선발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자릿수 승수는 두 시즌에 기록을 했습니다. 2015년, 2018년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고 그래도 선발로 전환하고 나서도 보면은 ERA 플러스를 꾸준하게 뭐 100 이상은 항상 찍었던 그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 WAR도 그래도 2점대 안팎으로는 선발 투수로 활약했던 1호, 27, 18년 뭐 그 정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제 최근 그 3년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일단 그 정규 규정 이닝을 채운지를 못했고요. 3년 동안 135.2이닝 2020년이 제일 많이 던졌고 이거 최근 2년 동안에 사실은 경기 출장수도 작고요. 이닝 수도 작아요. 2022년에 18경기 85.2이닝 2022년에 21경기 77.2이닝을 던졌는데 사실 막 아파서 못 나왔다기보다는 사실 팀 내에서 그런 좀 다른 문제 때문에 경기를 조금 못 나온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투수는 공을 조금 이렇게 적게 던진 시간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2022년, 2022년에 좀 적게 던진 것이 우리 팀 입장에서 좀 더 플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네. 왜냐면 분명히 보여준 게 있는 선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쉬는 시간을 가졌을 때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을 더 보여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현희 선수는 일단 우리 팀으로 오게 되면서 저를 믿어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롯데자이언츠 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고향인 부산에서 야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열정적인 롯데 팬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어서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고 롯데자이언츠에서 믿어주신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고 지금까지 아낌없이 사랑해주신 히움 히어로즈 팬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 11시에 그 롯데호텔 부산에서 이번에 영입한 3명의 FA 선수 노진혁, 유광남 그리고 한현희 선수까지 입단식을 같이 치른다고 합니다. 사실 3명의 FA를 동시에 데리고 온 사례가 진짜 별로 없거든요. 이 사례가 지금까지 이제 저희 팀 말고 3번 있었대요. 2015년에 하나와 KT, 그 다음에 올해의 한화, 그리고 올해의 롯데까지 이제 2023년에 롯데자이언츠가 네 번째 이제 3명의 FA를 영입한 팀이 됐는데 사실 외부 FA로 3명이 데리고 온 사례는 더 없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 하나 같은 경우에는 타 팀에 있던 하나 출신 선수들을 2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좀 얘기가 다르고 또 2015년 KT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례가 다른 게 신생팀이고 우리 팀은 지금 보면 적어도 A급 이상의 선수들을 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2015년 하나나 KT는 사실 A급보다는 조금 이제 준척급 선수들을 더 많이 데려온 그런 FA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정말 규모가 있는 그 다음에 검증된 이런 선수들을 3명씩만 데리고 오는 거는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핵폭발 같은 정말 S 플러스 선수들 2명 데리고 온 사례는 조금 있긴 했지만 이렇게 A급 이상의 선수들을 3명 데리고 온 사례는 정말 흔치 않다. 그것도 3명 다 완전한 외부 영입이라는 점에서 올 시즌 이제 우리 팀이 정말 어떻게 시즌에 임하는지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계약 소식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리고 한현희 선수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인터뷰가 있는데 네. 일단 엑스포츠 뉴스하고 또 17일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조금 얼떨떨하긴 하지만 그래도 FA 계약이 끝나서 기분이 좋다. 롯데에서 잘 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면서 롯데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옵션은 나만 잘하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냥 나만 잘하면 된다고 심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고 자란 고향팀에서 뛰게 된 것도 의미가 크다. 여러 가지로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기운을 가지고 뛰게 되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개막전을 준비하려고 한다면서 새 팀이 빠르게 적응해서 시즌 중에 롯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체중 문제, 몸 관리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
그 한현희 선수가 성민규 단장님께서 체중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어보셔서 나만의 루틴을 확실하게 잡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이제 나도 어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은 내가 확실히 관리해야 한다. 잘할 수 있는 자신도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사실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그 가장 최근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등 이런 그 좀 잘못이 조금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이만한 자원을 사실 3년 보장액 18억이라는 금액에 데리고 오는 건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히어로즈 쪽에서 뭐 아예 전력 외로 거의 구분해 놓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사실 FA A 등급으로 데리고 오는 것보다 뭐 사인 앤 트레이드가 낫지 않나는 얘기도 뭐 계속 나왔지만 사실 히어로즈 쪽에서 사인 앤 트레이드가 어지간해서는 거의 생각이 없었던 걸로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인 앤 트레이드를 생각을 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그냥 FA로 데리고 와서 21인을 주는 것보다 그 사인 앤 트레이드의 반대급부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FA 영입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렇게 좀 해석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영수 코치가 또 한현희 선수가 오면서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또 얘기를 했는데 배영수 코치는 좋은 선물을 주신 구단에 감사드린다. 좋은 선물을 주신 만큼 책임감이 더욱 커진다. 좋은 선물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일단 배영수 코치는 한현희 선수를 선발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예. 선발로 그래도 쭉 뛴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초창기 초반 3년 말고는 뭐 물론 불펜 등판도 안 했진 않았지만 거의 선발 위주로 뛰던 선수고 선발이 가능하면 선발로 쓰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선발로 쓸 예정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경쟁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배영수 코치가 생각하는 한현희 선수의 장점은 공격적인 투구가 한현희의 가장 큰 장점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구종이 단조롭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속으로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지만 충분히 검증된 투수다. 지난해 후반기 9월 이후 5경기 2승 1패 평균자책 2.96 좋았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일어나간다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뎁스 선발진 뎁스가 좀 더 탄탄해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배영수 코치가 선발 자원이 넉넉해졌다. 싸울 준비는 됐다.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면서 롯데 팬들께서 엄청 기대 엄청 하시는데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겠다면서 네, 한현희 선수의 합류 소식에 대해서 또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실 배영수 코치가 있기 때문에 한현희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해요.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선수들의 그런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호랑이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배영수 코치가 뭐 마무리 훈련을 통해 가지고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한현희 선수에 대한 그런 걱정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배영수 코치가 좀 잘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상 선수 얘기가 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20인 A등급 20인 보호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가도 많이 좀 아픈 그런 보상 명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앞선 보호 선수들은 잘 이제 막았단 말이에요. 네, 앞선 보호 선수들은 그래도 김유영 선수를 보냈었고 그리고 노진혁 선수 때는 안중현 선수가 이제 보상 선수로 떠나게 됐는데 물론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그래도 뭐 최대한 출혈을 적게 한 보상 선수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또 이제 FA 등급으로 한현희 선수를 데리고 오다 보니까 또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것이 히어로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상 선수로 FA 보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네, 일단 한현희 선수는 직전 연봉 2억 5천이에요. 그래서 연봉의 300%인 7억 5천을 받거나 아니면 200%인 5억과 보호 선수 명단 20인 외에 선수 한 명을 보상 선수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히어로즈 구단이 올 시즌을 우승에 정말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하는 해이기 때문에 심지어 무려 외부 FA를 2명이나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보상 금액이 아니고 보상 선수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재밌는 게 히어로즈는 지금까지 1호 FA였던 1호 이적생이었던 정성훈 선수도 그때는 2009년이었는데 그때 에이지로 하면서 이때는 정말 FA 그 보상 규정이 진짜 빡셌네요. 보상금 300%, 보호 선수 18인 외 한 명. 네, 아니면 보상금 450%였어요. 지금은 A 등급도 보상금 200에 보호 선수 20인에 한 명이니까 이때는 정말 FA라는 게 어지간해서는 신청을 할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14억 4천만 원을 수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6 시즌을 앞두고 손순환 선수가 이제 우리 팀에 왔었는데 그때도 보상금 300% 택해가지고 15억 9천만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한준 선수가 KT로 갈 때는 신생팀 특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현금 보상만 가능했고 8억 4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박병호 선수가 KT로 이제 갈 때는 박병호 선수는 FA 등급제로 인해서 C등급이었어요. 그래서 보상 선수를 받을 수가 없었고 보상금으로 25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히어로즈가 보상 선수를 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런 사실 뭐 커뮤니티 상에서도 의견이 계속 많으신데 사실 보상 선수 관련은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막 구체적으로 하진 않을 생각이에요. 네. 근데 좀 그거는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아무래도 선수를 키우는데도 워낙 일가견 있는 히어로즈다 보니까 유망주급 어린 선수들이 픽을 하지 않으면 내년 올 시즌 정말 우승을 위해서 즉시 전력이 가능한 이제 베테랑 선수들을 선택을 할지 뭐 요것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사실 우리 팀에 또 어린 선수들 뎁스가 많이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군대를 보내고 하면서 최대한 보호를 했죠. 일단 추지현 선수가 상무에 이제 입대를 하면서 바로 이제 군보르로 묶었고 그 다음에 근데 좀 아쉬운 게 5월에 상무로 들어가게 된 선수들이 이강준 선수를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 기사를 보면은 이강준, 한태양 그리고 조세진 선수는 5월 8일에 입대해요. 근데 사실 이강준, 조세진 선수는 코어 중에 코어 유망주지 않습니까? 특히 조세진 선수는 무조건 핵심 코어고 그런데 조금 아쉽죠. 사실 1월에 입대를 다 한다면 뭐 제일 좋았겠는데 시기가 이제 묶을 수가 없게 됐고 사실 최지환 선수가 1월 16일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이제 발표를 최대한 좀 늦게 하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사실 듭니다. 한 명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네. 하지만 결국 이강준, 한태양, 이 조세진 선수를 묶을 것인지 아니면 안 묶고 뭔가 피해가길 바랄 것인지 군대에 가니까요. 네. 이것도 아마 보호 선수 명단을 짜면서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많이 고민을 할 것 같고 사실 뭐 그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두 명의 선수가 제일 언급이 많이 됐거든요. 그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는 지시환 선수, 정은 선수, 이강준 선수 뭐 요 정도가 많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네. 일단은 그 유강남 선수가 오면서 그리고 손성빈 선수가 또 전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사실 그 지시한 선수의 위치가 조금 애매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유강남 선수가 오면서 지시한 선수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다음 세대로 쓰기도 애매하고 사실 지시한 선수의 최대 장점은 수비보다는 이제 타격인데 또 손성빈 선수가 전역을 하기 때문에 굳이 20인을 묶어놓을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을 아무래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간다면 가장 보상이 적은 편이고 그 다음에 히어로즈 역시 사실 이지영 선수 뒤를 받쳐줄 포수가 그렇게 막 엄청 넉넉한 느낌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시한 선수 이름이 좀 거론이 많이 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강준 선수냐 진승현 선수냐 둘 중에 누굴 묶냐 뭐 요런 고민도 많이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팬분들이 이거는 사실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5월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이강준 선수가 묶지 않고 진승현 선수를 넣어있지 아니면 그래도 이 150을 던지는 사이드암이라는 그 희소성을 지키기 위해서 묶어 놓을지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뭐 조세진 선수는 무조건 묶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5월 입대자들을 어떻게 할지는 사실 팀 내부에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할 것 같고 정훈 선수가 사실은 저는 사실 만약에 정훈 선수가 보호 선수에 묶이지 않는다면 정훈 선수를 데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좀 보긴 봐요. 얘기 안 한다고 해놓고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네. 왜냐면 지난 시즌 히어로즈의 1루 자리가 제법 헐거웠거든요. 박병호 선수가 떠나고 나서 사실 지난 시즌 김태진 선수가 제일 많이 뛰었을 거예요. 1루수로. 근데 김태진 선수가 물론 이제 야무진 플레이를 많이 해줬지만 1루수로서는 사실 아쉬운 점이 좀 많았을 거예요.
네, 지난 시즌 성적이 슬래시 라인이 타율 2.982, 출루율 3할 2푼 5리, 장타율 2할 9푼 5리, OPS 0.610이에요. 그러니까 1루수로서 보기엔 사이즈 사실 되게 작은 선수고 뭔가 1루 수비적인 측면과 사실 선수가 없어서 쓴 거에 가까운 그런 느낌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년 올 시즌 우승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정은 선수가 만약에 풀린다면 사실 바로 이제 1루수로 활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사실 이정우 선수가 올 시즌 끝나고 이제 미국으로 진출을 할 거기 때문에 히어로즈한테는 더 이제 기회가 없어요. 내년 올 시즌 우승을 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그렇게 할 텐데 일단은 저는 정훈 선수를 우리 팀에서 묶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안 묶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1루수에 줄 서고 있는 선수들이 지금 되게 많은 상황이고, 물론 정훈 선수가 굉장히 뭐랄까 팀의 그런 정신적인 면에서 네,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지만 선수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정훈 선수가 20인 안에 뭉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커뮤니티 저희 아이고 롯데야 그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예. FA 한현희 선수에 대한 이 생각을 제가 여쭤봤는데 이 총 몇 분이 답변을 했냐면은 137명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표해 주셨어요. 네, 해주셨고 47%는 잘한 영입이다. 15%는 잘 못한 영입이다. 37%는 있으면 좋은 소지만 FA 등급 영입 그대로는 아쉽다 했어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거의 절반, 잘했다가 반 가까이 되셨고 있으면 좋은 선수지만 A 등급은 좀 아쉽다. 사실 뭐 선수가 온 거 자체는 좋다는 뜻이니까 뭐 84%, 85% 정도는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셨고 15% 정도는 좀 굳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댓글들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댓글을 조금 소개해드리면서 제 생각도 약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댓글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앞서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 먼저 말씀드리자면 왜 영입을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 팀의 선발 구성 중에 미필이 너무 많다는 게 저는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뭐냐면 일단은 1, 2, 3 선발이 확실한 건 저 3명이에요. 스트레일리, 반즈, 박세웅인데 일단 뭐 스트레일리, 반즈는 외국인이니까요. 군대를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일단 3선발이 확실한 박세웅 선수는 미필이고 올 시즌이 끝나면 무조건 군대 가야 됩니다. 뭐 아시안 게임에 뭐 와이드 카드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거는 상수가 아니고 변수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요. 일단은 군대에 가야 돼요. 올 시즌 끝나면. 그러면 3선발이 토종 에이스가 올 시즌 끝나면 없어지게 됩니다. 2년 동안. 네. 그게 굉장히 크죠. 그게 굉장히 크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선발들이 누가 있냐? 일단은 지난 시즌 보여준 걸로 줄 세우면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인복 선수가 있고 나균환 선수가 있고 지금까지 작년에 보여준 걸로만 치면 이 두 선수가 일단 네 번째, 다섯 번째 선발의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인복 선수 말고는 이 뒤에 있는 선수들이 전부 다 미필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발로 구분될 수 있는 선수들이 나균환, 서준원, 김진욱, 이민석 선수 같이 선발 자원으로 아니면 선발 요원을 걔가 5선발, 6선발 아니면 6선발과 스위에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선수들이 또 우리 팀의 핵심 유망주들인 뭐 나훈아 선수는 좀 자리를 그래도 좀 보여줬다고 치고 서준원, 김진욱, 이민석 이 3대 투수들이 다 미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 문제에 대해서. 이럴 때 나균환 선수도 사실 군대를 안 갔는데 언젠가는 군대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박세웅 선수가 이제 올 시즌 끝나고 입대를 하게 되면은 당장의 선발진이 굉장히 펑 비어 보입니다. 이 확실히. 네. 그리고 이인복 선수가 물론 이제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저는 뭐랄까 이인복 선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확실한 상수라고는 아직 생각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일단 구위형 투수가 아니고 맞춰 잡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영향 외적인 변수를 굉장히 많이 타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팀의 내야진이 안타깝게도 공격력은 대단히 좋아졌는데 베스트 기준으로 3루 한동희, 유격수 노진혁, 2루수 한치홍, 1루수 일단은 뭐 정훈 선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정훈 선수 말고는 사실 수비가 다 좋진 않은 선수들. 그러니까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 정도인 선수들밖에 없어요. 안타깝게 냉정하게 보면. 그리고 그 노진혁 선수도 사실 풀타임 유격수를 보기 좀 힘든 걸로
이제 다들 판단을 하실 테니까요. 그런 상황이라서 물론 이제 뭐 잘 섞어 쓰겠지만 선수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인복 선수는 조금 찜찜해. 그러면 나근환 선수가 있는데 군대를 또 가야 되고 서준원, 김진욱, 이미석 선수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언젠간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러면 당장에 박세영 선수가 군대를 간 내년 시즌을 생각해보면 일단은 상수로 둘 수 있는 선발이라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외국인 선수 두 명도 사실 언제까지나 상수가 아닌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보장 금액 3년 18억 원이라는 이 합리적인 금액에 선발로서 보여준 것이 확실히 있는 한현희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럼 무조건 데리고 와야죠. 네, 이것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래서 지난 그 작년에 있었던 도쿄올림픽이 진짜 아까운 게 그때 동메달이라도 따서 병역 특례를 받았어야 해요. 그렇게 됐으면 사실 박세훈 선수가 군대 문제가 없어졌을 거고요. 김지욱 선수도 군대 문제가 없어지죠. 그러면 당장에 올 시즌 끝나고 박지성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선발 자원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웠을 거예요. 물론 뭐 박세웅 선수가 특례를 받았어도 한현희 선수를 이렇게 데리고 있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만 지금같이 한현희 선수를 뭐랄까 생각하시기에 조금 좀 과하게 줬는데라는 그러니까 돈이 아니고 이 보상 선수를 20인 외를 준다는 그거보다 더 조금 손해를 덜 보고 계약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팀 입장에서는 이 토종 선발이 필요해진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 만약에 이인복 선수가 안타깝게도 작년 시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뭐 그런다면은 일단은 5선발 로테이션이 돌아가기 위해서 한 명 정도는 로테이션을 시킬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요. 보여준 게 있는 선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현 시장 상황에서 한현희 선수가 가장 최선의 카드였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2년 동안 별로 안 던졌어요. 그래서 어깨나 팔꿈치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을 것이라는 기대도 또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한현희 선수는 아시겠지만 이 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아서 네, 군대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래서 저는 영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우리 팀의 토종 선발진 중에서 거의 다 미필이다. 이인복 선수 말고는 현재 선발진으로 분류가 되는 투수들이 전부 다 미필이기 때문에 박세영 선수가 군대 가고 나면은 그 인연을 누군가 메워야 된다. 그것이 한현희 선수다. 그래서 3년 보장 계약을 했다. 그 말을 이렇게 하니까 딱딱딱딱 좀 아기가 맞는 느낌이죠. 예. 그래서 저는 잘한 영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좀 걱정이나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실적을 보여주고 이 만 30세 젊은 투수가 선발인데 시장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장 금액 3년 18억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왜냐면 한현희 선수가 사실 한 2, 3년 전만 해도 뭐 4년 100억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예. 그건 물론 이제 많이 뻥튀기가 된 것도 있지만 그 정도로 기대를 진짜 많이 받던 선수였는데 만약에 이 계약이 실패로 돌아가도 3년 18억이면 긁어 보일 만한 복권이에요. 충분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리고 정 안 되면 만약에 한현희 선수가 선발로 도움을 못 줘서 불펜으로 전환을 한다 다시. 그렇다 쳐도 사실 불펜으로서 보여준 게 확실히 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3년 18억인데 필승조 불펜으로 활용을 한다? 이것도 나쁜 조건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아마 옵션이 이닝 수나 이런 것이 걸려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선발로 보고 영업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다른 조건보다는 경기 수와 이닝 이런 거가 아마 옵션이 걸려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선발로 좀 잘 안 돼가지고 불펜으로 전환을 한다면 이닝 옵션을 거의 달성을 못 하겠죠. 네.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뭐 경기 수하고 이닝을 선발일 때와 불펜일 때를 계산해가지고 적절히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지 아니면 이닝만 걸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급한 쪽은 한현희 선수였기 때문에 불펜 전환 시까지 신경을 안 쓰고 이닝만 뭐 몇 이닝 이상 이렇게 했어도 충분히 계약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발로 안 돼서 3년 18억짜리 불펜으로 써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우리 팀 지금 필승조가 다 우한 정통파잖아요. 최준용, 구승민, 김현중. 근데 거기에 만약에 한현희 선수가 필승조로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조합 자체가.
그래서 저는 영입 자체는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전혀 생각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은 못했는데 사실 3명씩이나 FA 영입하는 거 생각하는 거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저는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댓글로 얘기를 좀 나눠 볼 텐데 이까지 보셨다면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예, 댓글 남겨주신 5분 감사하고 자 일단 댓글을 제가 쭉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디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뭐라 소개를 못하겠네요. 자 첫 번째 있는 분 네, 첫 번째 이제 선생님이 계신데 이제 제가 좀 댓글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댓글 달아주신 선생님의 댓글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차피 선발 트레이드로 데려오기도 힘들 거고 리그에 토종 선발이 없는데 그나마 예전에 한 가닥 했으니 백코치가 다시 살려보기를 바라며 한 번에 해볼 만한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체중 관리 잘해서 다시 살아난다면 해자 계약이 될 거고 실패하면 3년 뒤에 버려지겠죠. 옵션도 달성 못하면 3년 10억 내외에 도박해보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딱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일단은 리그의 토종 선발이 너무 귀하고요. 진짜 귀해요. 귀하기 때문에 한현희 선수 정도의 실적을 보인 선수가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기본적으로 시장에. 그래서 충분히 영입해볼 만했고 말씀드렸듯이 보장 금액이 3년 18억밖에 안 되니까요. 네. 날려도 막 그렇게 손해본 느낌은 아니다. 불펜으로 적당히 써도 그렇게 막 나쁜 느낌은 아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자이언츠 D형님 네, 규정인데 팀 전력에는 플러스지만 야구 외적인 논란들을 보면 어린 선수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되네요. 사고 안 치고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거는 팬 입장에서는 이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뭐 결혼도 했고 고향팀에도 왔고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잡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 제일 컸던 것이 그 코로나19 방역 수칙 그 위반으로 방에서 술 먹고 놀던 그것 때문인데. 이 부분은 사실 한현희 선수가 정말 신기일전을 하고 또 뭐 배영수 코치나 코칭 스태프들이나 아니면 더 선배들이 확실하게 잡아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 옵션으로 설치는 거 막아놨으니 마음 잡고 하던 대로만 하면 전력이 도움됨. 예, 표현이 굉장히 다이렉트 하시긴 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네, 일단 옵션으로 보호장치를 확실하게 걸어 놓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게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해보면 새신랑입니다.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서울에 쭉 있다가 결혼을 하자마자 부산으로 오게 됐단 말이에요. 한현희 선수는 좋죠. 고향으로 왔으니까. 근데 그 와이프분이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부산 사람일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서울 사람의 확률이 더 높겠죠. 근데 갑자기 결혼을 하자마자 생각지도 못했던 부산으로 가게 됐어요. 더구나 시댁이 더 가까운.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막 결혼한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타향살이를 하게 됐으니까. 근데 남편이 야구를 잘하면은 22억을 더 받습니다. 근데 야구를 잘 못하면 22억을 못 받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뭐 한현희 선수 자체도 당연히 식단 관리나 뭐 사생활 관리 이런 걸 엄청나게 열심히 할 거고 그런 결심이 조금 약해진다고 해도 이제 와이프 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뭐 금전적인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남편이 그런 잘하면 훨씬 더 좋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막 술 먹고 노는 걸 눈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여러모로 좀 생긴 느낌이에요. 네, 한윤희 선수의 그런 결혼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 자몽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선발 자원으로 쓰려고 영입한 듯한데 체중 감량도 했고 결혼도 했고 잘 참고해서 영입한 듯 잘해주겠죠. 예,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격도 싸고 보상 선수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강준, 지시환, 정훈, 한태양 같이 곧 군대 가서 안 뽑을 것 같은 애들이 많아서 지명관 사트보다 많이 싼 듯. 처음에 기사 뜰 땐 기분 안 좋았는데 따지고 보니 많이 괜찮은 듯. 아마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처음에 기사 뜰 때는 별로 기분 안 좋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많이 괜찮은 듯.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머릿속에 아예 예상이 없던 영입이다 보니까 한현희? 근데 A등급인데 이 원소속 팀에서 거의 전력 외로 구분돼가지고 지금 뭐 미아되는 위기의 선수를 A등급 그대로 데리고 온단 말이야. 이거 너무 아까워.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조금 이제 찾아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만 30세 선발 경험으로 실적이 있는 이 정도의 선수를 보장 3년 18억으로 데리고 오는 건 정말 쉬운 기회가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군대를 가가지고 어느 정도 묶여있는 선수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인앤 트레이드 했을 때 지명권 트레이드 같은 그런 반대급부보다 현재 우리 팀에서 많이 묶어놓은 상태로 있는 21번째 선수를 내주는 게 그나마 좀 낫다는 생각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까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한현희 선수 환영을 하고요. 당연히 일단 고향팀 온 걸 환영을 하고 뭐 그냥 FA 선수가 오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응원을 해야 되고 당연히 한인 선수가 잘하면은 우리 팀도 사실 1, 2, 3, 4 선발 그리고 5 선발까지 정말 계산이 확실히 서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이제 5강을 넘어서 4강까지는 충분히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정말 이번 오프 시즌에 정말 광폭 행보 정말 뭐 FA 선수도 3명이나 영입하고 박세웅 선수도 BAPA 단연 계약으로 이제 완전 종신 롯데를 만들어 버리고 그다음에 뭐 방출 선수들 중에서 정말 경력이 좋고 정말 알짜 선수들을 직전감으로 잘 영입을 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배영수 코치를 포함해서 또 좋은 코치님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충분히 좋은 성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내볼 수 있게끔 준비는 이제 다 구성이 된 것 같고 이제 남은 것은 뭐 그 선수 영입이나 그런 전력 구성은 다 한 것 같고 이제는 캠프에서 정말 열심히 정말 죽자고 훈련해가지고 성적을 내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 잘해야 됩니다 이제. 네 그리고 또 WBC도 두고 있지만 사실 한국 야구에 인기가 생기려면은 국가대표가 잘하고 롯데 자이언츠가 잘해야 됩니다. 이는 뭐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뭐 2008년 때 증명이 됐듯이 일단 WBC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롯데가 잘하면은 분명히 야구 인기가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잘해야만 하는 시즌 이렇게 준비를 이제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현희 선수에 대한 얘기는 뭐 앞으로 며칠 더 계속 나올 것 같아 조금 보면서 또 전달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현희 선수 정말 환영을 하고요. 고향 팀에 와가지고 정말 다시 선발 투수 솔리드한 모습 10승하는 솔리드한 사이드암 선발의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서준원 선수가 경남고 직속 후배이자 같은 비슷한 유형의 사이드암 선수인데 또 많은 걸 보고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조언도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궁금한 게 한현희 선수가 있고 한동희 선수가 있잖아요. 같은 집안인지 모르겠네요. 한땡희니까 희자가 돌림자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한땡희 성함을 쓰시는 분들 계시면 그 희자가 돌림자인지 그런 걸 좀 뭐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씨가 그렇게 흔한 성이 아니고 땡희도 사실 남자 이름에 그렇게 많이 쓰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희자가 돌림자인가? 이 두 선수가 같은 집안 같은 학렬인가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뭐 야구랑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맞다면은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아마 그런 관련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좀 재밌는 일이니까. 네, 같은 본관에 같은 학렬 이런 선수가 같이 뛰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현희 선수의 이 고향팀으로 온 것과 그 다음에 우리 롯데자이언츠 입단을 환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육동 오리지널 알고 롯데아의 오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대님 롯데자이언츠